아마도 저는 이번 달을 마무리하는 올해 5손가락 안에 꼽히는 행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녕하세요. 경험자입니다. 어느덧 2월 마지막 주 일정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데요. 이번 달은 저는 사실 매매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금직한 일정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강한 장이 이루어졌다기보다 키 맞추기에 대한 방향성이 너무 보였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키를 맞추는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는 아마 코스피의 상승보다는 코스닥의 상승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코스피를 내리면서 코스닥의 키를 맞추는 그런 장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코스피를 내린다면 저는 거기에는 저 PBR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정과 관련해서 시장의 상황을 먼저 조금 더 얘기를 하면 19일 화요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대장 두 기업의 수급이 굉장히 집중되었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영향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건가 했지만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의 실적도 여러 가지 빅테크들의 실적도 있기 때문에 계속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는 그런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지금은 엔비디아 실적에 눈치를 보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이 주에는 또 이제 중요한 일정들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2월 26일 월요일 일정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안이 공개가 됩니다.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던 저 PBR 관련주들 다들 알고 계시죠? 특히 저 PBR 주들이 올라가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고 수익을 반납하는 장이었습니다. 그 마침표를 찍을 재료 소멸의 일정에 26일 K-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일이기 때문에 외국인 및 기관들이 밑에서부터 물량을 확보를 하면서 지수를 상승을 시켰고 저 PBR주의 대장으로는 현대차, 기아를 필두로 올리면서 하나나 LG, 신세계, 삼성물산 이런 저 PBR 및 지주사들을 끌어올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발표로 인해서 이제 한국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거야 이런 기대감은 조금 내려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자라고 외칠 때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통신 3사 및 AI 관련 기업과 반도체, 양자까지 이슈가 붙을 수 있는 MWC 2024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4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가 됩니다. 아마도 저는 이번 달을 마무리하는 올해 5손가락 안에 꼽히는 행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SK텔레콤은 AI 기반의 스팸, 그 다음 스미싱, 필터링 시스템, 콜센터 등과 같은 적용 사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관련주로는 브리지텍, 플리토를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 KT는 넥스트 5존을 통한 특화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서 UAM, 그 다음에 지능형 UAM 관리 시스템을 전시를 하면서 여기에 또한 양자암호 통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부분도 주목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기업으로는 엑스게이트, 텔레필드, 하나시스템 정도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행사에서 가장 유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양이 많아짐에 따라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양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행사에서는 삼성전자는 현지에 최초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 체험관을 운영을 하고 갤럭시 AI를 소개하는 대형 5개 광고도 카탈루냐 광장에 설치를 하면서 본격적인 AI 탑재 스마트폰의 홍보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전자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의 상황 플러스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움직임을 보고 이 기업들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표적으로 리노공업, 제주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코리아 서키트 정도를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면 SK하이닉스 HBM3에 대한 양산 소식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 거기에 HBM3, HBM3E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삼성, 그 다음 SK와 관련된 HBM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되고 밸류체는 여기 아닌데 거기 연결고리가 없는데 가 아니라 현실과 주식시장이 관련주의 거리는 무조건 성립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비껴서 얘가 움직이네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조금 열린 생각으로 뭐든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텍, STI,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제우스, 이오테크닉스 정도를 HBM 관련주로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공급 논의가 지금은 지속되고는 있지만 사실 현재 HBM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앞서가는 것은 명백한 팩트고 사실입니다. HBM3, 그 다음 HBM3E까지 적어도 엔비디아 향으로 우선적인 공급자는 SK하이닉스다. 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매를 할 것이라면 이 정도의 시황 정도만 파악을 하면 되고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밸류체인에 대한 매매를 각자 스타일에 따른 공부를 하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일정은 국제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이 개최가 됩니다. 한국 및 미국의 의료제품 규제 당국이 세계 각국 규제 당국을 초청하는 국제행사로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제품 규제 역량을 인정받아온 한국이 글로벌 규제를 주도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꽤 의미 있는 행사라고 보면 되고 국내 식약의약품안전처와 미국 FDA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인 만큼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도 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사와 관련된 기업으로 루닛, 셀바스 AI, 신테카바이오, 파로스아이바이오 정도를 체크해 볼 것 같습니다. 다음 국내 기업 하이브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이날 있습니다. 엔터 관련 기업들이 사실 좋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옆에 있는 2등주, 3등주가 아닌 대장주 위주로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저는 하이브를 보면서 혹시나 서브를 보고 싶다면 CJ ENM, 지니뮤직, NHN벅스 정도를 체크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국내 기업 원익 머티리얼즈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을 증명을 해줄 수 있고 주가 상승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실적 발표인 만큼 우리는 실적에 대해 보면서 계속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짧게 매매를 할 건지에 대한 종목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일정이 참 많았죠. 자, 27일 화요일 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위치가 한국 서비스를 2월 27일부로 종료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철수를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트위치 종료와 관련된 기업으로는 아프리카 TV를 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손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다 맞다. 내가 보고 느끼고 살아온 세월이 곧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아프리카 TV를 보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보면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취지직을 보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유튜브를 보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것처럼 서로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해주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세계 폭력의 날 기념식이 개최가 됩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물러나고 도널드 트럼프가 될 확률이 높은데 폭력 섹터 또한 긍정적인 방향성을 못 보여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와 관련된 매매를 하신다면 짧게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관련주로 CS윈드, 동국산업, 대명에너지, 스페코, SK, 오션플랜트 정도를 체크해 보시고 저는 패스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방위산업청이 군사 기밀 유출 논란을 빚었던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제한 안건을 심의를 할 예정인데 이로 인해서 악재가 소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악재로 반영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정인 만큼 체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으로 HD현대,
HD현대중공업 두 기업을 체크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옵니다. 3억을 넣어야 한 주를 받는 그놈이 옵니다. 저는 사실 한 주도 못 받았는데요. APR이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APR이 시장의 수급을 다 빼앗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몰랑 가자 하고 개인들이 들어 올릴 가능성이 저는 99%, 그리고 기관들이랑 외국인은 지켜보다가 어디까지 올라가 하면서 더 끌어올릴 가능성, 추가적으로 페납계, 즉 패시브가 나온 괴물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을 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서 한 주로 200%, 300%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억이 사실 나쁜 습관으로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힐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너무 거기에 나쁜 습관이 들여지지 않도록 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하지만 APR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기업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28일 수요일 일정으로는 금융 플랫폼과 관련된 작은 행사 하나가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작지만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핀테크 회사들의 최근 해외 진출 및 금융 플랫폼에 대한 인프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대출, 핀다, 핑크, 뱅크샐러드 등의 금융 플랫폼, 대출 플랫폼도 해당이 되고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토대로 STO, 토큰 증권을 발행을 직접적으로 한다거나 금융업계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과 STO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협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관련주로는 다날, 라온시큐어, NHN KCP,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정도를 체크해보면 어떨까요? 다음 일정으로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ECR 2024라는 행사인데요. ECR은 북미영상의학회와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영상의학학회로 유럽 영상의학회, 유럽 방사선의학회 두 개가 협력을 해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의료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AI가 접목된 의료 부분이 주목될 행사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루닛은 루닛 인사이트를 활용한 5편의 연구 초록을 공개를 하면서 나 잘하고 있어요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며 특히 영상 판독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시장에서 평가 및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만큼 의료 AI의 대장 기업인 루닛 행보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어라인 소프트 또한 ECR 2024에 참여를 하면서 유럽 시장에 대한 고객사를 확보하기 위한 시연을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어라인 소프트의 A뷰 전 제품 시연 및 제품 활용 사례와 최신 연구 동향을 발표하면서 특히 폐와 관련된 분야에서 영상 분석 및 AI가 접목이 되면서 비용 및 효율, 정확도 등에 대한 강점을 시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사는 특히 유럽 5개국이 참가하는 다국적 폐암 검진 프로젝트를 비롯해 독일 폐암 검진 프로젝트와 이탈리아 최고 권위의 밀라노 소재 국립암센터를 필두로 이탈리아 18개 병원 및 암 종양센터가 참여하는 폐암 검진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는 만큼 결코 레퍼런스가 작은 기업은 아니다 라는 점을 체크하면서 루닛과 코어라인 소프트까지 이 행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두 기업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일 목요일 일정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날은 러시아 푸틴형와의 국정 연설이 있습니다. 최근 의혹이 많고 말도 많은 나발니에 대한 언급이 주목될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 내에서는 이미 나발니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반발 그리고 추모를 하는 도중에 연행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러시아 내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연설이 어떠한 후폭풍을 몰고 올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3년 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와의 상황에 대한 평가 및 목표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나발니에 대한 부분을 덮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사용하며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을 휴전으로 싹 바꿔버릴지는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S-오일, 흥구석유, 이원까지 에너지 관련주를
이 연설 전에 한번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아가 29일부터 IT에 경력직을 채용을 합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자동차에 IT 전문가를 채용을 한다. 그것도 경력을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분야의 확장 및 데이터, 인프라, 보안, 그리고 결국은 자율주행을 통한 SDV가 최종 목표이고 이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나가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만 파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데이터화해야 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다음 자율주행이 필요하고 그 자율주행을 통한 또 다른 사업으로의 매출 확대까지 그리고 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보안까지 우리는 전부 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관련 기업으로 라이콤, 모트렉스, 퓨런티어, 엑스게이트, KCS 정도를 체크를 해볼 것 같고요. 그리고 29일은 MWC 2024의 마지막 행사 날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마지막 피날레에 공급 계약 및 협업과 같은 소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MWC 행사에 대한 관련 기업들을 꾸준히 체크를 하다가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행사기 때문에 26일 이전에 시세를 크게 줬던 기업들을 추려내고 26일 행사가 시작되고 움직였던 기업들이 단기적인 방향성을 잡아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1일은 휴장입니다. 그러니 올랐나? 아니네 하면서 일찍 일어나지 마시고 이날은 푹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마지막 주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남은 거래일 동안 좋은 성과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구남자였습니다. 안녕.